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다크호스처럼 등장하는 종목들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박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9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저희 생방송 종료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으로 건너오신다면 하루 종일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메시지로 실시간 투자 전략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TV 화면 속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 생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TV 화면 속 QR코드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입장 가능한데요. 받는 번호에는 샵 3989 입력해주시고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주시면 저희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둘 중 편하신 방법 택해서 입장하시고 오늘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고용과 소비 관련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며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강세로 마친 전날 미증시를 따라 우리 시장에도 훈풍이 불었지만 부진한 거래 대금으로 인해 오름폭은 제한됐습니다. 양지수 이번 주 내내 상승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0.35% 오르면서 2,560포인트를 넘어섰고 코스닥은 19거래일 만에 920선을 회복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나온 7월 9인 이직 보고서에 이어 이날 ADP가 발표한 8월 민간 부문 고용 또한 예상치를 밑돌며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전망을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2.1%로 집계되며 컨센서스를 하회하자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국채금리는 하락하며 2년물과 10년물 모두 8월 11일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3대 지수는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치면서 4거래일 연속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두 종목씩 밀키트 포장해서 종목명과 가격 전략까지 방송에서 다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우리 밀키트 종목들 8월 28일 이번 주에 알려주셨던 예스티가 어제도 고점을 높여가면서 현재까지 어제 종가 기준 31% 넘는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포착해 주셨던 DR텍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상한가로 바로 직행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26% 가까운 상승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밀키트 종목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은 수익을 안겨다 드렸는데요. 오늘의 밀키트 종목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 거래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름을 마치는 비가 끝나고 오늘 아침에는 정말 가을 하늘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예쁜 구름이 보였는데요. 오늘 밤에는 또 올해 가장 크고 둥근 달인 슈퍼 블루문이 뜬다고 하니까 해지고 나서 하늘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에도 이렇게 크고 밝은 빛이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저희는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아침에 하늘 좀 보셨나요? 예, 하늘이 요즘에 네. 예, 아주 맑더라고요. 날씨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풀린 듯한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오고 왔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맞아요. 저도 요새 날씨가 부쩍 선선해졌다고 느끼는데 오늘 하루도 전문가님과 함께 잘 마무리하고 9월 준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다크호스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예, 시장의 가을 종목들만 잡습니다. 예, 변하는 시장에서도 항상 이렇게 뒤처지지 않고 항상 트렌드에 선점해서 우리의 수익을 위해서 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수님 전문가님께서 아침마다 시청자분들 위한 두 종목을 밀키트에 포장해서 전해주시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과 함께 장 마감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는 너튜브에서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윤수림 멘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라고 응원의 의미로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이벤트가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깐 시간 내서 회원가입하시고 커피 쿠폰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박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고 이벤트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장 얘기부터 들어보면서 오늘 개장 이후에 밀키트 종목들의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미증시 얘기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제가 브리핑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지만 이 3대 지수 오늘까지 하면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8월 말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좀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 제 개별 종목들로 보더라도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엔비디아는 신고점 계속 경신했고 애플도 이제 9월에 신제품 공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2% 넘게 올랐던데 저희 좀 상승장이라고 지켜봐도 좋을까요? 예, 뭐 이런 상승 흐름이 단기적으로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네. 사실 시장이 뭐 일정 매크로라든지 대부분의 이슈들에 있어서도 이 흔들림은 있어도 무너질 일은 없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입장에서 네. 지금 AI 그리고 IT 중심의 반도체 산업들 그리고 제조업이 긍정적인 기류를 띠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좀 좋은 신호탄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일 상승 흐름 그리고 신고점 랠리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라는 하나의 기업이 제가 산업을 좀 담당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하나의 산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건 이 엔비디아의 이 민간 기업의 제품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어마무시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엔비디아의 지금 PER이라든지 혹은 PBR이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지표들을 무관하더라도 지금 기업 자체의 주가 레벨을 올리는 이런 정량적인 기업 가치가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목표가 수정이 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즉 기업이 아무리 지표적인 부분, 수익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배제하더라도 기업 자체의 메리트와 산업 자체의 성장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엔비디아 여전히 포지티브한 포지션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애플도 신제품 공개 그리고 애플 또한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이 전일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대체적으로 이런 현물들의 움직임이 시장의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매크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간략하게만 살펴보자면 일단 ADP 민간 고용 부분이 호재로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ADP 민간 고용 그리고 고용 보고서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감소를 하는 완화, 고용 과열의 완화로 이 임금 인플레이션의 감소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 보니까 현재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간 상황 속에서 이 기술주 현물에 대한 움직임, 현물에 대한 매수세가 지금 멈출 만한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오늘 9시 30분 우리나라 시각으로 저녁 9시 30분에 이 PC 이제 소비 물가 지수가 있죠. 맞아요. 뭐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소비자 물가 지수인 것처럼 뭐 지금 시장에서 아주 많이 뭐 PC가 쇼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상승 흐름의 기조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여전히 우리는 AI 그리고 반도체 제조업 산업 중심으로 이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의 이런 우리는 매수세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굳이 물러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미 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PC 가격 지수 발표가 있고요. 9월에 다시 한번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 여전히 지금은 상승장이 맞고 이 안에서 인공지능 섹터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계속해서 좀 비슷한 얘기를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은 국내 증시 분석까지 가보면은요. 자,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도 좀 인공지능 쪽 유망하다고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상한가 기록한 종목 중에서 관련된 자동차 뭐 부품이라든지 레이더 관련된 종목도 있었고요. 자, 전문가님 지금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여전히 자율주행 그리고 전일 뭐 상승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던 이런 뭐 현대차 네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유심히 봐야 된다. 그리고 뭐 여전히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너무 저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이러한 움직임이 금일 이제 중국 시장의 개장과도 좀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이 반도체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이런 이슈들도 시장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도 시장의 단기적인 이런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혹은 국내 증시 하방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만한 내용들인지 혹은 상승으로 전환할 만한 기점이 마련된 내용들인지에 대한 이런 분위기도 살펴봐야겠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뭐 현대차 자율주행 레벨 3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봐도 무방하다. 네. 왜? 단발성으로 끝날 만한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대차의 자율주행 레벨 3가 지금 뭐 메르세데스 벤츠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가 지금 자율주행 속도가 60km까지 레벨 3단계로 주행이 가능한데 네. 이 현대차는 80km까지 지금 레벨 3단계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걸 한번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 모멘텀과 지금 뭐 현대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도 글로벌하게 이 매수세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떠오르는 하나의 또 태양을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AI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강조를 드렸던 게 이 자율주행이든 이 로봇이든 혹은 AI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이런 부분들을 가릴 것 없이 네. 사실 그런 로직은 동일하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자율주행이든 뭐 자율주행 로봇이든 뭐 자율주행 뭐 저희가 뭐 이야기를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로직은 비슷해요. 결국 결이 비슷하다라는 것, 이 기존 사업에서 접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비들, 부품들,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련주들 새롭게 시장에 다크호스처럼 떠오르는 종목들에 주목을 하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최근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뭐 놓치신 분들 혹은 궁금하신 분들 뭐 최근에 상승 흐름이 전일 뭐 강하게 나타났던 뭐 DY라든지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놓치신 분들은 오늘 밀키트 종목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을 유심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 인공지능, 자율주행, 어제 뜨거웠던 테마들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 지금이 저점 매수 공략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자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 종목들 오늘 또 밀키트에 담아오셨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이 종목들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는 전문가님께서 미리 포착해 주셨던 밀키트 종목들 중간 점검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전날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우리 예스티 전문가님이 이번 주 월요일에 포착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날 화요일에 바로 22% 장중으로 고점으로 따지면 26%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 어제 또 6% 가까운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HBM 관련주로 알려주셨는데요. 어제는 또 HBM이 장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제 또 한 번 신고가 높이면서 25,000원까지 기록을 했었어요. 네. 자, 저희 이 종목 조금 더 들고 가봐도 좋을까요? 지금 뭐 EST가 흐름이 장난이 아니죠. 이 종목이 바로 그 네. 다크호스처럼 시장에서 이렇게 떠오르고 있네요. 네, 정말 시장에서 EST라는 종목을 공략을 드릴 때 굉장히 조용한 종목이었는데 시장이 이렇게 맞아요. 다크호스처럼 떠오르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EST에 대한 부분들을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EST라는 종목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최근에 이 거래량이 굉장히 미약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이 이전 고점을 한 번 더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왜? HBM 내에서도 색깔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대체적인 부분들이 최근에 한미 반도체 그리고 뭐 HPSP 같은 종목들 이 HBM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이 EST라는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HBM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자체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이 매수세와 이 시장에 새롭게 네. 다크호스처럼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신고가 돌파가 나오고 기존의 HBM 관련된 종목들 중에 가장 뚜렷하게 이런 상승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 시장에서 HBM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한미반도체 신고가를 돌파를 이렇게 맞추고 나서 네. 이 다음 후속주로 HBM 관련된 종목으로 제공을 해드린 게 뭐 사실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예스티라는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예스티와 이오테크닉스가 HBM 관련 모멘텀으로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HBM 보는 눈도 가장 뭐 선별력이 좀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뭐 AI 그리고 뭐 지금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가릴 것 없이 지금 AI 관련된 종목들은 정말 지금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누차 드리는 만큼 지금 AI 그리고 뭐 자율주행 이런 지금 산업들, 로봇 이런 종목들은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EST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미 뭐 사실 이 뭐 지금은 25,000원 구간까지 단숨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에서 계속 위에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EST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뭐 이쯤이면 일부 차익 실현 물량도 나타날 만하다. 왜? 이 앞서 들어온 거래량이 매도세로 전환이 되는 구간에 이런 차익 실현 매물들 혹은 이런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에서 일부 물량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방으로 좀 수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익 실현 대응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뭐 이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19,000원 구간, 2만 원대 구간 신고가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만큼 이 구간까지도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우리가 재공략을 해보는 것 또한 방법이다. 이전 고점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구간 이 이전 고점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지지하고 반등을 했을 때 그때 공략해봐도 늦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바로 이렇게 제가 한 가지 종목을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뭐 맞아요. 유진 로봇부터 시작해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뭐 최근에 유일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도 뭐 유일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도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드렸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부터 시작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좀 뚜렷하게 상승 흐름의 신호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전에 유진 로봇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무료 방송에서도 네. 풀어드렸던 이야기처럼 이 횡보 구간, 눌림 구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해야 된다. 1차 목표가는 11,000원 뭐 이상, 이전 고점 이상,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1,000원 이상 구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단숨에 시세의 슈팅이 한번 이렇게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로봇주들 하면 윤수림 멘토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상승 흐름이 어제 전일 그리고 뭐 이틀 전 스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스맥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아예 기업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얘네가 어떤 장비를 하고 있는지 낱낱이 완전히 공개를 해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인지 알고 우리가 이 종목을 담아가면 이 종목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로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드렸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또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뭐 스맥도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보니까 뭐 이야기 드렸던 로봇주들 앞으로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하면 윤수리 멘토다. 왜? 팍스탁 이런 홈페이지 그리고 뭐 채널만 보더라도 지금 대부분의 우리 AI 관련된 이야기를 거의 쉬지도 않고 주구장창 매일 하는 멘토가 이 윤수리 멘토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투자 포인트, 종목만 잘 선별해서 잡는다라고 하면 절대 수익을 내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뭐 스맥 그리고 뭐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뭐 EST 종목들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괜히 전문가님을 엠무새라고 놀렸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밀키트에 이때까지 정말 많이 포장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자, 지금 리뷰 도와주셨던 예스티, 스맥 같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 전문가님의 자신감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도 이 관련해서 전문가님께서 실체 있는 종목들 미리 선별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종목 얘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저희 무료 방송 언급 다시 한번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방송에서도 이렇게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얘기 자세히 풀어주고 계시지만은 장 마감 이후에 무료 방송 함께 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투자 정보를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방송 시청 방법은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 검색하시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가 이 무료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회원가입만 해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8월 한 달 동안 진행을 해왔는데 오늘이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자, 전문가님 방송 보시면서 커피 한 잔 드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자, 팍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고 이벤트 배너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도 개장 전에 설명 먼저 들어보고 개장 후에는 차트상 위치와 함께 타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전문가님께서 오늘 종목들에 대한 힌트를 좀 미리 언급을 해주셨죠.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스맥의 뒤를 좀 따라서 고점을 계속해서 높일 수 있을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로봇 관련주 또 새롭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로보티즈를 오늘 밀키트 첫 번째 종목으로 담아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은 우리 로봇 관련해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앞서서 저희 유진 로봇도 있고 스맥도 있었고 자, 오늘 로보티즈까지 실체가 있는 종목이니까 전문가님 준비해 주셨겠죠? 예, 그렇죠. 예, 로보티즈도 지금 한번 이때쯤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로봇 네.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뚜렷하게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보니까 이 로봇주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로봇주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AI 관련된 종목들도 이렇게 네. 사이클이 한 번 더 재순환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기대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종목들을 좀 담백하게 볼 수 있는 로봇주가 과연 어떤 종목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는 와중에 이 로보티즈라는 기업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LG전자와 로봇 사업의 협력 그리고 이 로봇 사업 내에서도 네. 지금 로봇 개미라는 로봇이 시장에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다. 우리 투자자분들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절대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개인적으로 뭐 개미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네. 이렇게 강한 육체 뭐 신체 대비해서 더 강한 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처럼 성실하죠. 네, 이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이 뭐 개미 로봇을 발명하고 있는 이런 로보티즈라는 기업들도 지금 우리가 이런 초기 구간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 열심히 하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좋네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 또한 뭐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뭐 지금 이런 로보티즈 같은 사업 모델과 뭐 로보티즈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행보, 가이던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뚜렷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LG와 로봇전자, 로봇 사업을 좀 협력을 한다라는 건 결국에 사실 LG전자의 강세가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로보티즈로 이어지는 걸까요? 네, 뭐 가전용 로봇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이런 뭐 로봇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 서빙 혹은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율주행 로봇. 네,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지금 로봇 자체적으로 이 서빙 로봇, 뭐 식당 로봇, 자율주행 로봇, 뭐 네. 배달 로봇
이런 산업들까지도 LG전자와 협력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겠죠. 이 로보티즈라는 기업이 하는 역할과 네. 지금 LG전자와의 사업이 손을 잡았다라는 건 분명히 향후 실적과 향후 이 새로운 사업 먹거리에 네. 지금 새로운 가이던스를 좀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로보티즈라는 기업이 도대체 어떤 로봇들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실내 자율주행 로봇부터 시작해서 실외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지금 뭐 로봇 오픈소스부터 시작해 뭐 지금 다양한 로봇 자문 사업까지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실내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지금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하는 이 화면을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네. 실내 자율주행 로봇은 뭐 자연스럽게 실내를 뭐 돌아다니는 뭐 서빙 로봇 같은 뭐 존재가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 우리가 배땡의 민족 같은 이런 로봇 사업 내에서도, 이런 뭐 플랫폼 내에서도 네. 지금 뭐 배달 로봇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든지 혹은 뭐 딜리버리 로봇, 뭐 네. 주문을 했을 때 이 로봇이 우리의 음식을 가져와 준다라든지 혹은 이런 우리의 마트에 장을 대신 봐준다라든지 오. 이런 로봇들의 사업을 진출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자연스럽게 LG전자, 가정과 우리 일상생활과도 굉장히 밀접한 기업인 LG전자와 손을 잡았다라는 건 향후에 이런 부분들의 사이즈가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이런 관련된 산업들의 네. 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건 결국 이런 뭐 플랫폼을 우리가 로봇을 사업을 진출할 거야라고 했을 때 이런 로보티즈가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솔루션 설계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기술력이라든지 이 그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업들이 무수히 많아질수록 이 로보티즈 사업 고객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사실 정량적이고 담백한 관점으로 오늘 이 기업을 살펴봐야 된다. 뭐 끼가 많은 종목은 아니지만 네. 반대로 정직하고 담백한 만큼 안정적인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오늘 로보티즈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보티즈 역시 우리 전문가님 좋아하시는 한정식 같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정직하고 담백하게 지켜본다면은 거기에 또 걸맞는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밀키트 종목 로보티즈 담아주셨는데요. 자율주행 로봇을 전문으로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의 협력이 그만큼 앞으로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로보티즈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개장 이후에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 설명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앞서 전문가님께서 시장 분석 얘기할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율주행 테마가 정말 강하게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나스닥 시총 상위 5개 기업, 저희가 다 알만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다 자율주행 경쟁에 뛰어들었다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현대차 그룹이 올해 연말까지는 세계 최초로 시속 80km까지 작동을 하는 레벨 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으면서 관련주들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은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저희가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은 이름부터 현대차 수혜 가득 받아갈 수 있어요. 현대 오토에버 오늘 두 번째 종목이네요. 네, 오늘 현대 오토에버를 준비를 한 건 우리가 자율주행, 현대차에서 직접적으로 자율주행에 시동을 걸었는데 이런 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우리가 이 시동을 걸었을 때 이 시동을 걸 수 있게 만드는 기업에 본질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열쇠를 가지고 있나 봐요. 그렇죠. 네. 이 열쇠도 이 현대의 오토에버가 영위를 하고 있는 이 스마트 커넥트, 우리 스마트키라고 하죠. 네네. 이 사업과도 밀접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이 현대의 자율주행에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타이틀과도 굉장히 밀접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거대한 종목이 무거운 종목들이 재미없고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지만 반대로 안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주식에서 안정적이다라는 말은 100% 성립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비교적 우리가 정량적인 관점으로 현대의 자율주행 사업을 본다라고 하면 현대 오토에버를 빼놓고 이야기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야기 드리는 이 이야기 귀 기울여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자율주행 레벨 3단계 이 자율주행의 상용화 소식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메르세데스 벤츠의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드렸죠. 예, 지금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가 자율주행 3단계 시속 60km 주행으로 지금 전 세계 1위 역할을 좀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 부분은 기술력으로 시장에 놓여 있는 상용화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렸을 때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네. 지금 현대차의 자율주행 레벨 3 상용화 소식에 따라서 지금 시속 8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로 다시 한 번 더 현대차의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글로벌하게 이 메르세가 충분히 현대차에도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이런 관심 도는 시장을 가지고 있다. 시장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럼 여기서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이 과연 누구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현대 오토웨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이런 단순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데 이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 현대차의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니즈 그리고 시장의 화두가 되는 뭐 그런 종합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런 판매량 대수 향후에 이런 뭐 기술력에 대한 전북도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시장이 확대가 될수록 앞으로 더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의 가능성이 높다. 즉 하나의 시장의 서브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현대 오토웨버가 지금 하고 있는 핵심적인 그런 사업은 과연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커넥트카 서비스 플랫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예, 시청자분들. 네. 뭐 대부분 스마트키라든지 이런 ICT 기능이 적용이 되는 이 현대차에 적용이 되는 모빌리티 사업 쪽은 이렇게 현대 오토웨버가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우리의 뭐 현대차에 대한 들어가는 뭐 자율주행 기능이라든지 혹은 뭐 실시간 뭐 통신 기능 뭐 이런 우리 모빌리티의 이런 커넥팅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들 그리고 뭐 자율주행 서비스 특화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런 내용들만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자율주행 산업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렇게 상존하고 있는 직결성이 너무나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직결성이 너무나 높은 종목들은 우리가 추가적인 가산점의 부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현대차가 이런 내용들에 이제 초기 신호탄을 터뜨렸다 보니까 현대 오토웨버도 지금 주가에 이런 모멘텀의 초기 신호탄을 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뭐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또한 이렇게 검증을 해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자체적으로 현대차가 글로벌하게 이런 점유율도 확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 이런 재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게 생각할 만한 내용들은 없다라고 정말 재무적으로도 깨끗하고 안정적이구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배당금 또한 뭐 이 연에 1% 정도는 뭐 지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뭐 1,200원 올해는 더 배당금의 비율이 또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매출 또한 올해 3조 이상 이렇게 도달을 하고 있는 모습과 뭐 영업이익률 제조업의 중심으로 5% 이상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유보율이 지금 뭐 상당히 높은 모습인데 이렇게 자기 자본 비율이 높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향후에 사업에 대한 확대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도 추가적인 뭐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전체적인 정량적인 관점으로만 봐도 이렇게 뚜렷하고 훌륭한데 좋은 모멘텀까지 겸비를 했다 망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현대 오토웨버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현대 오토웨버 관련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중장기적이고 조금 안정적인 종목들 담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종목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현대차의 자율주행카 관련 이슈가 나온 만큼 이 현대차 자동차 그룹에서 소프트웨어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계열사 현대오토웨버 지금 좀 주목해보기 좋을 만한 타이밍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매수해서 목표가 얼마 정도 바라봐야 될지는 저희 잠시 후에 전문가님께 차트 설명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출발했습니다. 현재 시간 9시 3분 40초 지나고 있고요. 양지수 우선은 강보합권에서 시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현재 0.1% 오른 2,56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2%가량 상승하면서 925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양시장 오늘 시작 출발은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매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400억, 500억 정도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에서 담아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넘어가서 오늘장 상승 강한 테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마리화나 관련 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을 좀 보셔야겠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가 오늘 신주가 발행이 됐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현재 25% 급등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머리지 이 종목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장에서 이 전환사채 물량이 추가 상장이 되면서 이 에머리지도 15% 넘는 급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18% 넘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래핀 관련 종목들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이 그래핀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2차전지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흑연의 극산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보와 태경 BK,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흑연 관련 종목들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 이 종목들 마찬가지로 오늘장에서도 두 자릿수 상승으로 시작하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높은 개별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어제 장에서 상한가 기록했었던 박셀바이오가 오늘 장에서도 8% 넘는 급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진행성 간암 치료제 임상 2상 종료를 위한 최종 연구 결과를 오는 9월 7일에 발표하겠다고 보도가 나왔었고요. 어제 최근에 코스닥 시장 상장된 종목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 상한가 했었는데요. 이 종목이 이 레이더 기술이 자율주행차의 접목이 될 수 있다는 소식과 함께 상장 이후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하고 현재는 24,000원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어서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밀키트 종목들의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4거래 연속된 상승으로 마친 미일 증시를 따라 우리 시장도 우선은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폭이 아직은 조금 작은 상황인데요. 남은 오늘 하루 시장도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밀키트 종목들로 인해서 수익 챙겨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가격 전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 현재는 지금 로보티즈 1% 넘는 강세로 출발하면서 28,6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제 좀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는데 우리 로보티즈 가격 전략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까요? 네, 로보티즈는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크호스 라인을 우리가 한번 로보티즈를
살펴본다면 다크호스 라인 1차 상단선 부근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움직임을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다크호스 하단선 구간을 다크호스 1차 상단선이 상향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냈죠. 네. 뭐 지금 이런 움직임이 전일 꼬리를 단 캔들이 나타났다. 이런 내용들도 다시 한 번 더 이전에 쌓여있던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다시 한 번 더 치고 나가는 그런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근거는 지금 로봇주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모두 이런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가릴 것 없이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환경이다. 즉 네. 트렌드와 부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트렌드와 부합을 하는데 지금 뭐 로보티즈 같은 LG와 지금 로봇 관련된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부 물량들을 저점을 다지고 다시 한 번 더 우상향 흐름을 이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움직임이 전일 일부 물량들을 다시 한 번 더 소화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로보티즈야 너무 정직하고 사실 담백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로보티즈는 어느 정도 구간을 잡고 이렇게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로보티즈는 제가 이 매수 가능 밴드 범위와 이 구간들을 대략적으로 조금 널널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른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담백하게 로봇주들에 대한 공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공략을 한번 이렇게 구간을 잡아드리자면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널널하게 29,500원 구간부터 시작해 28,000원대 구간까지는 널널하게 우리가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손절 구간은 우리가 손절가는 어느 정도를 잡아야 되느냐? 25,800원 구간. 25,800원 구간. 왜? 이전의 추세를 전체적으로 이탈을 하는 그런 하단 구간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25,800원 구간에 이탈을 했을 때는 향후의 주가의 움직임이 이전 저점을 이탈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전 저점을 한번 다지고 올라올지 혹은 이전 저점을 깨고 또 한 번 하락 흐름이 나타날지 이런 부분들의 갈림길에 서 있는 약세의 갈림길에 서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단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에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1차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어디를 잡아보면 되느냐? 35,500원 구간. 35,500원 구간은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잡고 설정을 하고 이전 고점에 저항이 나왔던 구간들에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하는 상향 돌파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2차 목표가는 어디로 봐도 좋은가? 로보티즈 같은 기업이 무섭게 치고 올라올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띠는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이 확대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32,000원 구간 32,000원 구간을 우리가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뭐 이런 모멘텀이 LG전자와 협력이라든지 향후에 긍정적인 모멘텀 발현까지 이어졌을 경우에 이 로봇주들이 강했을 때 이전에 로보티즈가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전 고점만 보더라도 벌써 46,000원 구간까지도 돌파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세를 한 번 더 전환을 해서 돌아서 상승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전 고점 4만 원 이상 앞자리가 바뀌는 구간까지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로보티즈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현재 2% 정도 오르면서 28,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1차 목표가로는 35,500원 라인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종목 담백한 한정식 같은 종목인 만큼 길게 보면은 더욱더 기대가 될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앞자리 4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은 우선 0.4% 정도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74,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우리 이 종목 마찬가지로 좀 안정적으로 길게 들고 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오토에버는 저희 목표 라인 어디까지 잡아봐도 될까요? 네, 현대의 오토에버도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오토에버 너무 뚜렷한 종목이지 않나? 사실 이런 정직한 종목들도 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항상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이 투자를 하실 때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금을 이 안정적인 종목에 크게 묻어두고 나머지 소액으로 이런
움직임이 빠른 종목들을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분들 또한 계시고 또 반대로 이런 현대차 그룹주들 그리고 뭐 삼성 그룹주들 그리고 뭐 이런 LG 그룹주들이 한번 모멘텀을 받고 움직였을 때 굉장히 무섭게 치고 가는 네.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 퍼센테이지를 무관하게 뭐 하루에 2%에서 3%는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신 분들은 이런 대형주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네, 물론 지루하고 재미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우리가 정량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뚜렷하게 이렇게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주가의 핵심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뭐 이전 고점 돌파 영역 이런 흐름 굉장히 많이 봤죠. 뭐 이전에 가온칩스라든지 혹은 이전에 AD 테크놀로지라든지 혹은 네. 솔트룩스라든지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굉장히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상승 흐름과 이전의 주가의 움직임, 눌림 이후에 조정을 받고 뭐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이끌어내는 이런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뭐 얼추 보면 이런 흐름이 뭐 엘리어트 파동 이런 거 굉장히 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어트 파동 이런 엄연히 고전학파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신문물 우리가 새로운 신세대의 매매 기법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 뚜렷한 다크호스 라인, 다크호스 기법이 있기 때문에 전혀 우리 주가에는 이 레벨에 우리가 추산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미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전일 상승 흐름이 뚜렷하게 들어왔습니다. 뭐 이전에 현대 오토웨버 같은 종목들은 거래량이 뚜렷하게 나타났을 때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을 이렇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현대 오토웨버도 동일한 양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런 움직임이 다시 한 번 더 주가의 상승 흐름 이후 다시 한 번 더 다크호스 1차 라인 구간을 지지를 해주고 다시 한 번 더 2차 고점까지 2차 상단선까지 확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구간 너무 꾸준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가능 밴드 범위를 한번 잡아본다라고 하면 다크호스 1차 상단선 윗구간 다크호스 1차 상단선 윗구간인 17만원 구간부터 시작해 이전 고점 구간인 17만 5천원 구간까지는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현대 오토웨버 같은 종목이 그럼 손절은 과연 우리가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다크호스 상단선이 지속적으로 팽창을 하고 있는 만큼 하단선이 팽창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 이전 고점 구간을 우리가 저점 구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전 저점 구간은 15만원 구간이 되겠죠. 이 15만원 구간이 이탈을 했을 때는 향후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다. 왜? 다크호스 하단선을 깨고 이전 횡보 구간을 깨고 내려가서 이전 저점, 이 전 저점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15만원 구간대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구간의 추세 이탈을 대응을 할 줄 아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15만원 구간을 필수로 이렇게 좀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 또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현대 오토웨버를 담아두고 대응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짧게 보시는 분들은 18만원 구간 이전 다크호스 상단선 구간에서 우리가 18만원 구간을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산정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럼 2차 목표가는 어디로 설정을 해야 되느냐?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이 팽창하는 구간이 18만 5천원 구간 사실 뭐 지금 이런 현대 자유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시장에 강하게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20만원 구간 사실 앞자리가 바뀌는 것까지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지금은 차트가 알려주는 우리 이 다크호스 상단선이 알려주는 우리 라인대로 우리 그 길을 따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현대 오토웨버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메이키트 종목 현대 오토웨버의 타점도 다크호스 라인 설명과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 사이에서 충분히 담아볼 만하고요. 단기적인 1차 목표가로는 18만 원 넘어서서 계속해서 좀 길게 들고 가보면은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개장하고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선배 밀키트 종목들 중간 점검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계속해서 우리 강조해주고 계신 8월 한 달 동안 기록이 상한가도 가고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 나오고 있는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한번 짧게 짚어드리고 마무리해볼까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중간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폴라리스 오피스 윤수림 멘토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종목.
중 하나죠. 네. 사실 폴라리스 오피스를 공략을 해드렸던 구간이 8월 1일자, 8월 맞아요. 1일자 시가에 이렇게 공략을 해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우상향 흐름이 쭉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고가 돌파에 상한가까지 도달을 하면서 오늘도 이런 강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이탈된 물량들이 많이 없는데 이 상한가 돌파 이후 다시 한 번 더 눌림 후 반등 그리고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의 팽창까지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충분히 이 종목에 대한 우리가 긍정적인 전망은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정량적인 가치만 보더라도 뚜렷한 기업이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 중간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1일에 포착해 주시고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도 전문가님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계속해서 지켜봐도 좋다라고 해주셨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도 정리해 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삼겹살처럼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도 많은 강한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자율주행 로봇 전문 기업인 로보티즈를 포장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우리 현대차 자율주행 관련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종목 현대오토에버 포장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더욱더 알차고 따뜻한 밀키트 종목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